14장 람다식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람다식의 개념과 문 형식의 람다식, 그리고 펑크와 액션 대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식으로 이루어지는 멤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람다식은 다음과 같은 꼴로 이루어진 식을 말합니다. 먼저 식람다는 매개변수 목록과 등호와 부등호로 만든 화살표, 그리고 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식람다라고 하고요. 문 형식의 람다는 식 대신에 중괄호로 감싸진 코드 블럭이 있을 때 문 형식의 람다라고 합니다. 람다식으로 정의하는 무명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명함수는 람다식으로 만드는 익명 메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익명 메소드를 만들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대리자를 정의하는 거였죠. 대리자는 반환 형식과 매개변수 명록을 정의를 했었죠. 무명함수를 작성할 때도 대리자로 무명함수의 모습을 결정해 줘야 됩니다. 어떤 걸로요? 반환 형식과 매개변수 목록으로. 실제 예를 보겠습니다. 먼저 대리자를 선언합니다. 딜리게이트, 인티저, calculate, 매개변수 목록. 이게 대리자 이름이죠. 그리고 이 대리자를 이용해서 무명함수를 작성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이 아래 부분에 보시면은 대리자의 첨조를 선언을 하고 이것을 람다식으로 할당을 하는데 이게 바로 람다식이 되는 거죠. 먼저 매개변수 목록이 나타납니다. calculate 대리자의 매개변수 목록을 보시면 인티저 a, 인티저 b 이렇게 두 개가 있죠. 람다식도 똑같이 매개변수 두 개, 그리고 식 안에서 입력받은 매개변수를 활용해서 결과를 내는 것이죠. 람다식에서는 식의 최종 결과가 무명함수가 반환하는 값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당한 무명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1과 2를 입력했을 때 그 결과는 오른편을 보시면은 조금 달라진 무명함수 선언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달라진 게 없고요. 바로 이 부분이 달라졌어요. 매개변수 목록에서 데이터 형식을 생략을 하는 거죠. 그 외에는 왼편에 있는 코드와 동일합니다. 운영식의 람다식은 람다식 바디를 식이 아닌 코드 블록으로 작성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선언 형식은 우리가 앞슬라이드에서 한번 봤었죠. 이렇게 중괄호로 코드 블록을 만들어주고 문장을 안에 배치를 해주면 됩니다. 선언 예제를 보겠습니다. 먼저 대리자를 선언을 했네요. do something 대리자를 선언을 하고 반환 형식은 void, 매개변수는 없습니다. do something 대리자의 참조를 만들고 문 형식의 람다식으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매개변수는 없고요. 여기와 일치를 하죠. 반환 형식도 없습니다. 뭔가를 실행을 하고 말아요. 네, 결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3개의 라이트라인 문이 있고요. 이 람다식은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초기화한 doit 대리자는 매개변수 없이 그냥 호출하죠. 그러면은 뭔가를 출력해보자. 이렇게 이 내용이 콘솔에 출력이 됩니다. 펑크 대리자와 액션 대리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리자는 이전 챕터에서 다 끝난 게 아닌가요? 네,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익명 메소드나 무명 함수를 정의할 때 이 두 대리자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두 대리자는 단내 라이브러리에 미리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명 메소드를 선언할 때마다 매번 그에 맞는 대리자를 선언을 해야 됐잖아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 제가 이걸 미리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는 무명 함수를 설명할 때 함께 설명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익명 메소드와 무명 함수 정의를 위해 매번 대리자를 새롭게 정의하는 불편을 제거를 한다. 그리고 일반화와 데이터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최대 16개 매개변수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16개의 매개변수에 맞춰서 오버로딩이 되어 있어요. 자, 펑크 대리자와 액션 대리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펑크 대리자는 반환값이 있고요. 액션 대리자는 없어요. 자, 펑크는 펑션을 줄여서 붙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함수는 뭔가를 넣으면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액션은 뭔가 행동을 하고 반환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환값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판단을 해서 이 두 대리자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펑크 대리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펑크 대리자의 오버로딩 목록이 있습니다. 매개변수가 하나도 없는 것부터 해서 여기 하나가 있는 친구, 2개가 있는 친구, 3개가 있는 친구, 15개, 16개까지 매개변수를 지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펑크의 실제 사용 사례를 볼게요. 자, 여기에 형식 매개변수를 입력을 해줬죠. 인티저를 입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펑크1에 할당한 람다식은 매개변수가 역시 없고요. 형식 매개변수가 하나뿐인 것은 이 대리자 오버로딩과 일치하는 건데요.
출력은 있지만 입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환은 하지만 매개 변수가 없는 대리자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매개 변수가 없고요. 인수가 없고요. 출력만 하는데 식의 결과가 10이네요. 그러니까 펑크1은 10을 출력을 합니다. 이번엔 형식 매개 변수가 2개인 펑크 대리자입니다. 형식 매개 변수가 2개인 버전을 찾아볼까요? 이 친구네요. 하나는 입력 매개 변수, 하나는 출력 매개 변수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무조건 출력 매개 변수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앞에 것은 매개 변수, 뒤에 것은 리턴 데이터 형식입니다. 펑크2 참조를 만들고 여기에 다음과 같은 식을 할당을 하죠. 매개 변수를 입력받아서 2를 곱해서 반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펑크2에 3 인수를 입력을 하면 6이 출력이 되겠죠. 이번엔 액션 대리자입니다. 여기에도 오버로딩된 액션 대리자들이 있고요. 형식 매개 변수가 하나도 없는 것부터 해서 하나뿐인 대리자, 2개인 대리자, 3개인 대리자, 15개인 대리자, 16개까지 형식 매개 변수가 있는 대리자가 있고요. 여기에 형식 매개 변수가 비어있는 이유는 매개 변수도 없고 반환할 결과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매개 변수 하나는 있네요. 매개 변수가 16개가 있다 하더라도 반환 형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액션은 결과를 반환하는 대리자가 아니니까요. 자, 예제 코드를 보겠습니다. act1 참조를 만들면서 람다식을 만들었는데 매개 변수 없죠. 그리고 반환값도 없습니다. 그냥 콘솔에 액션이라는 메시지를 출력하는 코드가 전부입니다. 이번엔 두 번째 대리자를 볼게요. 두 번째 대리자 인스턴스를 볼게요. 여기에 2개의 인수를 입력을 받고 아무것도 반환을 하지 않겠죠. 그리고 문 형식의 람다식을 할당을 했네요. 파일을 계산을 해서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반환을 하지 않죠. 여기에 act3을 호출할 때 22.0과 7.0을 입력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3.1412 이런 결과가 출력이 될 겁니다. 식 트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식 트리는 코드를 트리 자료 구조로 표현한 것입니다. C샵에서는 런타임에, 그러니까 프로그램 실행 중에 식 트리를 생성하고 실행까지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곧 C샵에서는 프로그램 실행 중에 코드를 추가적으로 생성을 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울 링크나 DLR에서도 식트리를 사용합니다. 식트리 구축에는 람다식을 사용하는데요. API로도 식트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식트리도 트리이기 때문에 노드, 즉 마디로 구성이 됩니다. 나무는 뿌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줄기로 뻗어나가고 그 줄기에서 또 가지로 뻗어나가죠. 가지는 또 다른 가지로 뻗어나가고요.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오른쪽과 같은 그림이 됩니다. 가장 위에 있는 노드가 루트 노드, 즉 뿌리 노드이고요. 뿌리 노드는 가장 위에 있는 부모 노드이기도 합니다. 부모 노드는 그 아래에 자식을 가질 수 있는데요. 자식 노드는 부모 노드 밑에 연결이 되고요. 자식 노드는 또 다른 부모 노드가 될 수 있습니다. 밑에 자식 노드를 가지면은 부모 노드가 되지요. 그리고 더 이상 자식 노드를 갖고 있지 않은 노드를 일컬어서 잎 노드라고 합니다. 이 트리처럼 한 노드가 자식 노드를 하나, 둘, 2개만 갖는 노드를 일컬어서 이진 트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바이너리 트리라고 하는데요. 식 트리는 부모 노드는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자식 노드는 피연산자예요. 자식 노드는 피연산자입니다. 자, 여기는 또 부모 노드죠. 부모 노드는 연산자, 자식 노드는 피연산자. 부모 노드는 연산자, 자식 노드는 피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잎에서부터 부모 노드와 함께 계산을 해서 거슬러 올라가면은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API를 이용해서 식트리를 구성하는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제는 동쪽으로 1 플러스 x 무명함수를 생성하고 실행합니다. 자, 첫 번째 줄에 있는 코드는 익스프레션에 컨스턴트, 인수로 1을 넣었죠. 상수식을 생성을 했어요. 그리고 매개 변수 파라미터 객체를 생성을 하는데 int 형식의 이름은 x입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식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덧셈 식을 여기에 만듭니다. 근데 덧셈은 피연산자가 2개가 필요해요. 앞에서 만들었던 상수 1과 매개 변수를 인수로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exp는 1 플러스 x를 실행하는 식이 돼요. 그리고 이제 람다를 생성을 하는데요. 형식 매개 변수로 func int를 입력을 했습니다. func는 결과를 반환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인수, 두 번째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수를 하나만 입력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람다의 생성자에 exp를 인수로 넣습니다. 이것은 1 플러스 x를 실행하는 식이죠. 그리고 매개 변수 식을 입력을 하는데 파라밀, 즉 x를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구성한 식트리를 컴파일을 해요. 컴파일 메소드를 호출해서 컴파일을 하고 그러면은 func 대리자의 참조가 컴파일된
컴파일된 람다식을 가리키게 되겠죠. 이제 컴파일드 EXP는 호출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컴파일드 EXP에 인수 1개, 3을 입력을 하면 우리가 1 플러스 x를 여기서 구현을 했죠. 그러니까 결과는 4가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람다식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